자, 2023학년도 4월, 말이 4월이 사실은 5월 달에 실시되었습니다. 5월 10일 날 실시되었어요. 자, 이렇게 강의를 올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게 그냥 개념 강의도 좋지만은 이것도 좋지만은 수능에 딱 맞출 수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다 보니까 최근 2년치 정도에 이렇게 학평이나 모평 문제를 단원별로 모아서 이렇게 변형 또는 이와 유사한 식으로 수능에 출제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잘 맞추죠. 그런데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로 가까이가 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우극한을 물었기 때문에 2라고 되었죠. 그 다음에 2로 가까이가 돼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갔기 때문에 3 되었죠. 따라서 5, 오케이 되었습니다. 함수의 극한, 그래프로 좌우 극한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또 저 분수, 목수로 주어진 것에 극한을 물었습니다. 분모가 제로로 갔죠. 그럼 분자도 하나는 수 없이 제로로 가요. 그럼 뭐예요? 인수분해. 따라서 분자를 인수분해했더니 x-2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고 이와 같이 되고 나를 x-2로 나눠줬더니 x 플러스 3이 되었고 자 2로 갔을 때 극한 값이 5입니다. 아주 쉽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다 맞추더라도요.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거 한 4개 정도 100점에서 마이너스 16 해보십시오. 84점이 나오죠. 또 시간이 있어서 하나 더 풀면은 90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능 공부입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당함수 fx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f1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당함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몇 차식인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내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무한 들어갔을 때 x제곱으로 나 분자를 나눴더니 5라는 극한값이에요. 그러면은 나 어떻게 돼야 돼요? 5x제곱 그런 걸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놈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2x제곱에다가 그 다음은 5x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건 만족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0일 때 함수값이 1이니까 1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F1의 값은 가이드 대입했더니 얼마예요? 8이라고 해서 간단히 구해졌죠. 선생님 왜 이렇게 접근했는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써도 돼요.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뭐 높이탈의 정의 이런 거 써도 됩니다. 미분계수 뭐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당함수는 차수가 중요하다. 몇 차식인가 찾아내고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구해내면 돼요. 요놈이 2x제곱인 것은 요놈 때문에 제곱이고 무한 들어갔을 때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x 곱한 놈이 요놈이 5가 된 이유는 극한값이 5가 돼야 되니까 이와 같이 있고 내가 1이 되는 것은 상수항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자, 다음 미분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의 미분입니다. 이 5문항이나 나왔습니다. 19번, 14번이 좀 어렵고 4번, 5번, 7번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4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저 함수가 극소값이 2이다. 그러면 상수 A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죠.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은 꼴인데 극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함수값이 2입니다. 자, 그럼 바로 미분에서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 오케이. 미분계수 제로 되는 점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1일 때 함수값이 2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해결됐네. 가서 대입만 하면 되겠네. 나 2야 1 대입했더니 2 마이너스 6 플러스 1 옳지. 따라서 A 값은 6입니다. 아주 쉽죠. 그죠? 자, 극대 극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0이 아닌 실수 h에 대하여 당함수 fx의 x의 값이 1에서부터 1 플러스 h까지 평균 변화율이 적어요. 그럼 이래서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끝났네. 1에서 1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이놈이었기 때문에 f'1이라고 하면 바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평균 변화율인 h제곱 2h 플러스 3을 포함하면 되니까 3 오케이 되었습니다.
아주 쉽죠, 그죠? 평균 변화율 그리고 미분 계수의 정의 뜻만 알고 있으면 되네요. 자, 그 다음 또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뭐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간단한 3점짜리.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 = fx 위의 점 제로 f0에서 접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항상 접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 수능에 나옵니다. 그때 주로 물어보는 것이 곱의 미분법을 활용한 이런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되더라. 그러면 gx를 이와 같이 하였을 때 역시 다항함수겠네. g'0가 어떻게 되니라고 물었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 제로 f0에서 이와 같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인 3은 f'0입니다. 그리고 제로 f0 지나가기 때문에 제로 대입하였더니 f0의 값은요, 2라는 것을 알았어요. 2가 아니라 제로 대입했으니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끝 됐죠? 곱의 미분법이네.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1 fx 그리고 x 플러스 f'x입니다. 자, x자리에 제로를 대입하면 f0의 값이 요놈 대입하고 요놈 대입하면 바로 답이 구해지겠죠. 그지? 5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쉬우네. 뭘 물었어요? 곱의 미분법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그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수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19번이요. 이것도 수능의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와 같더라. 위치.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점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하면요, 속도가 제로이고 그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점이라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나 미분하자. 그러면은 VT 속도가 될 텐데 미분했더니 6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0t 그리고 마이너스 12. 뭘 구해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놈이 제로 되는 값 구하고 부호가 변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어떡하죠?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죠? 조립제법과 인수정리요. 조립제법과 인수정리 아니면 적당히 두 개씩 항을 결합시켜도 되는데 조립제법 인수정리입니다.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했더니 6t-1의 제곱 그리고 t-2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속도가 제로 되는 점을 찾았더니 1하고 이 두 개인데 1 좌우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속도의 부호가 변하질 않아요. 따라서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그때 가속도를 물었으니까는 at는 다시 나를 미분하면 되고 18t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0 오케이 되었어요. 자, t에 2라는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자, 이 대입해서 값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자,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19번이잖아. 19번, 20번, 21, 22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에 넣었을까? 요것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혹시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걸로 잘못 생각한 친구가 없겠죠?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가 나름대로 미분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분 단원의 고난도 문항이라면 함수 그래프만 관찰하면 끝나요. 함수 그래프만 관찰하면 돼요. 자, 14번에도 별표 한 3개 정도 붙여놓을까요? 이런 문제를 맞춰야 1등급이 됩니다. 자, 문제 봅시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는 이와 같다. 쌤 이거 봤더니요. x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x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에 관하여 대칭인 일명 기함수이고요. 암산으로 미분했더니 미분계수 제로 되는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t, 즉 극점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t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내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1에서 두 함수 fx와 fx냐는 그대로 요거 절대값 fx x 아래쪽을 꺾어 올리면 되죠. 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의 최대값을 각각 m1, m2라고 했고 그 최대값 합을 gt라고 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찾아내시오라고 했네, 그죠? 자,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y 프라임, f 프라임 그럴게요. f 프라임 x라고 해서 미분하였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되어서 미분계 제로 되는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t 그리고 원점 지나갑니다. 자, 그림을 좀 컴퓨터 한번 그려볼까요? 예, x좌표축 가져다 그리고요. 그리고 y좌표축 가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요. 원점 지나가고 마이너스 t일 때 극대값인데 마이너스 t를 대입해 보세요. 2t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t일 때 극소값인데 원점에 관해 대치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1대 1대 1로 가니까 마이너스 2t일 때 역시 함수값이 너무 같아져요. 그리고 1대 이거 흔히 뭐라 그러더라? 3함수 그래프에 뭐라 그러는데 저는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증가해서 올라왔다가 원점 지나가고 좌우 대칭으로 그럼 천천히 그렸어요. 그냥 찍찍 그리지 말고 예,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2t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2t일 때 자, 이제 fx 그래프 그렸습니다. 이제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 꺾어 올리면 되잖아. 이 마이너스 2t일 때고 이렇게 자, 색깔 다른 걸로 제가 더 칠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다른 걸로 이렇게 더 칠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 내가 절대값 f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우리 조금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찾아봅시다. G2의 값이 32있냐라고 물었어요. 뭔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닫힌 구간에서 내가 민트색으로 한 것 또는 분홍색으로 한 것 최대값 찾아야 돼요. T가 2면 마이너스 2 여기부터네. 요놈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민트색으로 최대값 요놈이고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도 최대값 요거예요. 따라서 나는 바로 뭔가 하면 T가 2였기 때문에 2배의 F-2하고 같습니다. 그럼 요놈 값 2배 시키면 되겠네. T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2배 그랬더니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기억은 옳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니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GT 이퀄, 방금 이거네. GT 이퀄 EF-T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T의 최대 최소 값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찾으면 되는데, 요놈이 fx에서도 최대값, 그리고 절대값 fx도 요놈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순간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되었습니다. 내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미 되었어요. t가 제일 큰 경우겠네. 그 다음은 옆으로 더 나가다 보면은 나도 요거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됩니다. 옳지. 따라서 내가 마이너스 2일 때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바로 찾아냈습니다. 니은의 경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t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t의 최대 최소의 합은 3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세요. 그림만 정확하게 그렸더니 계산이 거의 없잖아. 그런데 항상 디귿은 약간의 계산을 좀 물어볼 거예요. 자, 디귿을 봅시다. 디귿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옆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이놈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G 2분의 1 H, G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게 H, 그리고 플러스는 이거는요. G라고 하는 함수의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미분계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h가 제로 마이너스로 갖고 요건 g라는 함수의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계수인데 그 차이가 5.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미분 가능하다면 g 미분 가능하다면 2분의 1에서 미분 가능한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래, 저 값을 구해내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t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와 요거 때문에 다른 것부터 넣어도 좋은데 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하고. 이와 같을 때 저 식의 값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아졌을 때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 근방에서만 따지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t가 2분의 1이면 t가 2분의 1이면 내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네. t가 2분의 1이면 t가 2분의 1 내가 1이야. 그것보다 크니까는 여기 어디 있겠네. 따라서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최대값은 요놈의 값입니다. 그런데 2분의 1로 가까이 들어오면은 2t 세제곱의 값이 되네요. gt 값을 구한 거예요. gt는 2t의 세제곱 요 값이 되었을 때요. m1 값이고 그 다음은 m2 값은요. 나 요렇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요렇게 왔네. 최대값은 이놈이에요. 뭐 대입한 거? 제일 끝에 있는 이 값 대입한 거. 아니 요렇게 돼 있잖아. 그래, 이 값이야. 근데 2분의 1로 가까이 t를 2분의 1로 가까이 보냈던 어떤 요놈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t 2분의 1로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함수 값이에요. f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그러면 그놈의 값은 마이너스 2를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그리고 절대값을 쓰니 거꾸로 바꾸고. 그리고 플러스 6t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된 것의 최대값이니까는 요 값이요. m1.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놈의 최대값은 요 놈. 즉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과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 미분해볼까? g't 계산하였더니요. 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t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이럴 때도 구해볼까요? gt는요. 2분의 1보다 작아. 2분의 1보다 작으니까는 밑으로 요렇게 조금 작은 쪽으로 2분의 1 가까이 온 거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내가 1이고, 역시 요런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값이 있는가? 아니요, 최대 값이니까 2분의 1을 작은, 요렇게 자, 보세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2분의 1보다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해서 1.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 값입니다.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 값이니까는 나는 F1. 그 다음은 2분의 1보다 작은 값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제일 왼쪽 끝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왼쪽 끝에서 함수의 값이니까는 F-2입니다. 옳지. 저 fx 식에 넣고 이 값을 구해봤더니 과정은 제가 좀 생략해도 될까요?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이와 같을 때 g't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8t입니다. 이젠 다 됐어요. 자, 2분의 1 대입했을 때 오른쪽 극한 값이죠. g'2분의 1 플러스 값을 구해주면은 2분의 1을 넣어보십시오.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을 때는 g'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 2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5 있냐고 물었죠. 두 값의 차이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9라고 해서 2분의 9가 되었지 5가 아닙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것은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 그래프 그리고 절대값 fx라는 함수 그래프에서 이와 같이 되었을
때 M1, M2를 구하고 미분해서 2분의 1을 대입한 값. 그 다음 또 GT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역시 또 구하고 식이 분명히 다르죠. 네. 구하고 미분해서 대입한 값. 이것의 차이가 요놈 뺀 것이 5이냐고 물었는데 아니 5가 아니라 2분의 9가 됐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14번은 자세히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프 직접 한번 그려보고 다시 한번 디귿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습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수학 2의 적분 9번, 12번, 22번인데 12번과 22번이 계산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9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물었지? 자, 함수 fx의 도함수가 이와 같더라. 그럼 f2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예, 부정적분이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죠? 아마 공부한 친구는 내가 뭘 뜻하는지 이미 알 거예요. 영어로 가까이 갔을 때 이놈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뭘 뜻하는가 X영어로 가까이 갔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럼 써볼게요. 나 이놈에다가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은 fx 마이너스 f 제로잖아. 여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계수에 따라 f 프라임 제로입니다. 따라서 나는 f 제로입니다. F0가 얼마? 1이라는 얘기예요. 옳지. 그러면 됐어요. 도함수가 이와 같고 F0가 1이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1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fx는 부정적분에 의해서 fx를 구했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끝 됐어요. 따라서 구하고서는 f2의 값은요 3이라고 바로 구해졌죠. 부정적분에 대한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교과서는 없던데요. 그런데 연습 문제 보면 있어요. 즉 정적분과 극한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익히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12번과 22번이 남았는데 좀 계산이 많습니다. 약간의 계산. 근데 예전 킬러 문항에 비해서는 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볼까요? 3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y gx, 양수인 2차 함수 y gx의 그래프가 a라는 점 0, 1과 그 다음에 b라는 점 k, fk에서 만나고 y equal fx 위에 b점에서의 접선이 a를 지났다. 나는 fx라는 함수에 b라는 점에서 접선이라는 얘기예요. 접선. 그리고 y fx와 ab로 둘러싼 이 영역을 넓이를 s1. 그 다음에 2차 함수인 gx와 ab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2. s1과 s2가 같아졌다. 그러면 gx라고 하는 저 2차 함수를 0에서 k까지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일단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k 값을 찾아야 되겠네. 너 k가 뭔데? y절편이 1이 되는 접선의 접점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접점에서는 중건을 갖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러면 k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쌤,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굳이 찾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왜? S1, S2가 같다고 했잖아. 그걸 식으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S1이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fx에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을 lx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lx dx이고요. 내가 S2하고 같다 그랬는데 S2는 제로에서 k까지 lx라고 하는 접선에다가 마이너스 gx dx하고 같아요. 항상 뭔가 계산이 많아 보인다고 했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보고 식을 하나 쓰면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시간을 벌 수 있고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어요. 옳지, 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적분의 성질에 따라 풀어헤치고 옆으로 넘기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겼더니 제로에서 k까지 gx dx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제로에서 k까지 2배의 lx,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fx는 저기 주어져 있으니 그대로 되네. 옳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접점의 x좌표 k와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그 다음은 다항식이니까 적분 계산은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죠. 그죠? 자, 접선의 방정식 저 k 값 어떻게 구할 것인가? 5 fx 마이너스 lx라고 하면 fx에다 lx를 뺐어요. 1이라고 하는 것과 k라고 하는 중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가만 봤더니요, fx가 x제곱, 저 미분 안 하고 있어요.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잖아. 그 다음에 접선은 기울기가 m이었고 그거 모른다고 합시다. y절편 1이니까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인수분해 되기를 x라는 인수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접점 k의 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뭔지 알았죠? 이 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이면 되네. 끝 됐어요. 굳이 m까지도 구해볼까요? 좋아요. 나 미분해서 3에서 미분계수를 그냥 fx 미분에 3에서 미분계수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m 값도 구해주면요. f'3, f'3이니까 저는 미분해서 대입했습니다. f'3. 그랬더니 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lx는 좀 계산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다시요. 미분계수 놈이고 y lx 구해졌어요. 옳지. 이젠 다 됐죠. k 값은 3이고 그럼 3 대입하고 lx 대입해서 이제는 남은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제로에서 3까지 2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씩만 제가 써볼게요. fx 빼준 거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 dx. 계산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이거는 다 계산할 줄 아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33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뭔가 특별하게 했죠. 어떤 걸 했습니까? fx하고요, lx하고 만난 교점의 x좌표가 0하고 k입니다. 근데 ks는 접했기 때문에 중근입니다. 따라서 fx-lx 이퀄 제로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제로라고 하는 근과 k라고 하는 중근을 갖습니다. 만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다면 이 세 근의 합이 6이 나와야 되니까 k가 3이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고 이와 같은 꼴이 됩니다. 자, lx라는 걸 k는 구해졌고 lx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한데 이 근과 있어야 관계 써도 돼요. 그럼 이건 미분하자. fx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미분해서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y절편이 1이니까 lx 방정식 구해졌고 k 구해졌고 k를 알았고 lx를 알았고 fx는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 과정은 제가 좀 생략했어요. 제가 약간 계산이 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 내용은 금방 알아들었죠. 접선을 구할 때 도함수를 활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접점에서는 중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이 조금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 2에서는. 자, 두 상수 A, B, B는 1이 아니다. 그리고 이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를 봤더니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꺾인 점은 없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연소함수다. 도함수 또한 연소함수래. 그래? 그런데 x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는 gx가 이와 같이 돼. 그러면은 g'x는 알았네? g'x는 저 범위 안에서 미분 적분의 기본 관계에서 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네. 그 다음에 x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의 절대값이 fx하고 같은데 fx는 뭐? 2차 함수요. 근데 g'x는 뭐? 연속 함수요. 그래? 자, 그런데 gx는 x = 1과 x = b에서 그 값을 갖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g'1의 값이 g'b의 값이 일단은 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gk = 0. gx라는 함수 그래프가 x과 만난 점, 그 k, 방정식의 근이네. 그 모든 실근의 합이 이와 같더라. 그럼 P가 뭐고 Q가 뭐냐? PQ는 유리수이다. 우와, 좀 어렵네, 그죠? 자, 그런데 미적분을 왜 배웠니?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함수의 그래프의 관찰입니다. 자, 함수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값이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걷고, 그 다음에 1 걷고, 0 걷고, 네. 그 다음 조심해서 간격을 조심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x =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자, x축을 한번 그어볼까요? x축이 이와 같고, 옆으로 길게 그어볼게요. 그리고 y축이 이와 같습니다. 미적분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자,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 G'x, y = G'x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고자 합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a예요. 그런데 G'1이 제로잖아. 그래. G'1이 제로이기 때문에 1로 세로 a 값이 1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았습니다. 오케이. 저 1 지나가고요. 요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요렇게 1일 때 미분의 제로이고 요렇게 되었다는 거네요. 그래, 나를 그린 거야. 근데 그 밖으로 벗어나면은 이 참수 fx인데 g'x는 연속입니다. 그래? 그리고 또 b에서도 그 값을 가져요. 밖으로 벗어나면 절대값이 붙여져 있대. 또 이거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와서 요즘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지나가다가 절대값 붙였으니까 위로 꺾거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래프가 좀 멋이 없죠. 자, 제가 분홍색으로 있는 것이 y fx라고 하는 2차 함수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자, gx가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왜? 요놈 때문에. 내가 바로 B네요. 그죠? 지금 제가 그린 것은 fx고 g'x의 절대값 부분입니다. 그러면 g'x는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나를 대칭시켜서 내려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네. 오케이. 그래서 1좌우에 g'x 부호가 변하고 b좌우에서도 부호가 변해서 그 값을 갖는다. 맞아요. 자, g'x의 그래프를 노랗게 제가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보세요. 자,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조금 지우고 내가 마이너스 2일 때, 내가 x가 2일 때, 제로이고요. 자, gk라고 하면은 gx는 인테럴 0에서 x까지.
아니요. 0에서 x까지가 아니라 이게 주어졌잖아. gx는 그냥 저거 적분하면 돼요. 자, 그럼 보자. 그런데 잘 보세요. gx가 0에서 x까지 이렇게 돼 있네. 알았습니다. 제로일 때에 즉 gk equal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을 하나 찾았네. 제로일 때 하나 나왔어요. 0에서 0까지 적분하면 0이잖아. 그 다음 나 적분하면은, 즉, gx는 g 프라임 x를 적분한 값이기 때문에 적당히 뭐 적분 구간이 있고 이런 식의 되는 꼴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넓이하고 넓이 같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이 대입하면 역시 또 제로가 돼요. 그 다음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0 되는 값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요놈하고요. 여기하고 넓이가 같아요. 옳지. 그러면 2에서 요만큼 건너온 점이네. 중간 값이 b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면 되나요? 가운데 값이 b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요놈을 k라고 넣는다면 2 플러스 k가 2b. 따라서 그 k 값은 2b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또 하나 얻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것의 합을 물었어요. 그것의 합이라면은 계산해 볼까요? 요놈의 합을 구하면은 얼마? 2b예요. 옳지. 2b가 바로 p 플러스 q 루트 3입니다. 설명 하나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b 값을 구하면 되네. 그래. 너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면 되지? 나 2차 함수잖아. 어딜 지났니? 마이너스 2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니? 자, y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일 때 3이라는 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됐지? 2일 때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2일 때 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입니다. 확인됐습니다. 2차 함수요. 그럼 그렇게 되는 2차 함수를 찾아내면 되는데 2차항의 개수를 모르네.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을 2차항의 개수를 k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런 점 지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p에서 또 접했네. x-p의 제곱 이런 꼴입니다. 옳지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어떤 점 지난다?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그리고 2, 1이라는 점을 지나가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k값과 b값을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그리고 3 되도록 하세요. 3 이퀄 마이너스 2 대입해서 k 제곱이니까 굳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 대입하세요. 1 이퀄 k에다가 p 마이너스 1의 제곱 옳지 되었어요. 자, 연립해서 k와 b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요놈의 3배가 나하고 같게 되도록 하면 되겠네. 그래서 옆에 조금 한 과정 더 풀이를 해볼까요? 나의 3배 3 b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2 플러스 b 제곱 옳지 되었어요. 나를 다듬어 정리하고 전개를 하면은 b 제곱 3b 제곱인데 b 제곱 넘겨와서 약분하고다 계산했습니다. 마이너스 8b 플러스 4 이퀄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쌤 잘못 넣었어요. 2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요. 그러면은 b 값은 분명히 2보다 큰 값이에요. 이 자방식 근의 공식에 따라 b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b는 4 플러스 2 루트 3이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놈의 2배였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8 플러스 4 루트 3이고 pq의 곱을 구하면은 4, 8이 32라고 해서 답이 구해졌습니다. 조금 많이 버거웠죠? 자, 이건 사실 1등급 쟁취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친구들만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G'(B) equal 0라고 했고요.
1하고 B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fx가 B에서 x축에 접해야 된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나를 지나가고 나를 지나갔어요. 그놈 가져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해서 B와 K에 관한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연립해서 K 값은 필요가 없다. 왜? B 값만 구해주면 되니까는 B 값 구해서 오케이, 이와 같은 식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쌤이 길고 장황하게 중간 과정을 제가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한 번 더 풀어보고 다시 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 앉아서 이거 보고 저거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앞으로 되돌아가서 보시고요.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5월 고3 학평에서도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